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세계지리 제7강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 자료의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가 국가를 봤더니요. 인도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순서인데 이 중에 4 국가가 아시아죠.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는 모두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힌두교를 주로 믿지만 이제 국가 내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제 분리 독립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 인도 안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주로 믿지만 이제 그 안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조금은 있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가 국가는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B,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멕시코가 2, 3, 4, 5위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비율이 높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나는 C, 미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성 이주민이 900, 그 다음에 여성이 412, 남성이 월등히 많죠. 이제 오일머니,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젊은 남성의 유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 C니까 4번이네요. 2번, 다음은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나 다를 보면은요. 다는 현재 사망률이 0보다도 높고요. 그 다음에 출생률보다도 지금 사망률이 더 높죠.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자감이라고 적을게요. 자, 세 국가 가운데는 이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죠. 네,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미 1970년부터 출생률이 이제 다른 두 국가에 비하면 훨씬 낮잖아요. 그걸 보고도 다가 일본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2020년의 모습은 차이가 좀 크게 나고 그 다음에 1970년의 모습은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오늘날 2020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는 출생률이 나에 비해서 훨씬 높죠. 그리고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만큼이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건데 가는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 여전히 출생률이 굉장히 높다. 저개발 국가 또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나이지리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멕시코가 돼요. 선택지 볼게요. 1번 2020년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총 인구는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는 자연적 증감, 태어나고 죽는 사람의 수에 의해서 자연적 증감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증감, 유입, 유출 인구의 차이가 사회적 증감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봤더니요. 자연적 증감은 지금 요만큼인데 사망률이 더 높으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순이동률이 정말 눈꼽만치 잘 보이지도 않는 요 정도가 지금 플러스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쪽이 더 크니까 총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네,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2번 1970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자, 이건 직접 한번 봐야 돼요. 얼핏 이제 아프리카가 더 자연 증가율이 높을 것 같지만 1970년 두 국가를 봤더니요.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나이지리아는 요만큼, 그 다음에 멕시코는 요만큼 차이가 나니까 자연 증가율은 1970년에 멕시코가 더 높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네요.
나는 멕시코는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자연적 증감인데요. 그리고 순이동률이 이게 지금 사회적 증감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197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요만큼 지금 인구가 증가를 한 거고요.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요만큼이 지금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증가한 인구가 더 많으니까 2020년이 1970년보다 인구가 더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가다 중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가이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2억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2억 1천만 명쯤 되는데 아무튼 2억 명이 넘는 나라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일본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약 1억 3천만 명 정도인데 멕시코가 인구가 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같아요. 1억 명이 조금 넘는다. 1억 2천에서 3천만 명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 5번 2020년 중위 연령은 당연히 일본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고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가 제일 낮겠네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각 지역별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 다를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쉽죠. 2020년 기준으로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독보적으로 많다. 자, 다는 그래서 아시아가 되겠네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2020년 인구를 봤더니 가가 나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1950년부터 인구 비율을 변화를 보니까 가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반대로 나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가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나가 유럽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나보다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인구 변천 모형의 3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늦다. 유럽은 다 아시아보다 1985년부터 2020년에 인구 증가율이 낮다. 디귿 다는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에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는 이제 3번 문제에 있는 이런 지도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는 이게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는 적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지구본에서 보면은요 아프리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거든요. 물론 아시아만큼 큰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인구는 아시아는 40억 명이 훌쩍 넘어가고 아프리카는 10억 명이 조금 넘죠. 그래서 인구 밀도를 보면은요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높다. 옳은 설명. 그 다음 가다 중 2020년의 중위 연령은 나가 가장 높다. 유럽이 가장 높다. 정답은 5번. 2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제르, 독일, 타이 중 하나임.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제일 쉬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생률과 사망률은 좀 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사망률은 저개발 국가일 때 사망률이 높다가 당연히 높죠. 그러다가 개발도상국쯤 되면은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사망률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사망률을 보고 구분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노인 인구 비율은
당연히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발달할수록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다가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니제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다음에 나가 타이가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1번, 가는 방추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방추는 과거에 이제 옷감을 짤 때 쓰는 도구인데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도구예요. 그래서 방추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항아리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출생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이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출생아가 굉장히 적은 그런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구조예요. 뭐 굳이 독일이라고 하긴 좀 조심스럽고요. 이제 독일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하죠. 잘못된 설명. 2번, 나는 인구 변천 모형의 5단계에 해당한다. 타이. 당연히 지금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더 많죠. 그래서 5단계가 아니라 뭐 3단계쯤 될까요? 뭐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니까. 그 다음 3번, 다는 독일은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하고 반비례하죠. 그리고 나하고 가를 봤더니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15세에서 64세의 인구 비율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타이가 니제르보다 더 높으니까 총 부양비는 타이가 더 낮겠네요. 그래서 오답 5번, 다는 독일은 가 니제르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많다. 옳은 설명. 정답은 5번. 3번, 지도는 두 인구 지표에 세계 상위 8개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표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주로. 그래서 선진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네요. 대부분. 전부 단가요? 그래서 나는 저개발 국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는 선진국에서도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니까 노년 부양비, 그 다음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해당할 거고요. 자, 나는 저개발 국가니까 자연 증가율, 유소년 부양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그래프는 각 지역별 인구 위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세 가지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를 먼저 보겠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여기만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는 대륙은 당연히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죠. 미국이 있는. 그렇게 해서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걸 알았고요. 자, 그 다음을 보면은요. 가하고 다는 유럽 아니면 지금 오세아니아잖아요. 그런데 오세아니아는 인구 규모가 굉장히 적죠. 뭐 오세아니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거든요. 거기에 뭐 뉴질랜드 더해봤자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인구 이주 규모를 보면은요. 가하고 다가, 가는 여기 정도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존재감을 보인다기보다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여기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인구 이주 비율을 보고서 다가 인구 자체가 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오세아니아예요.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오세아니아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요. 오세아니아로 도착하는,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내에서 이제 이동하는 인구 비율이 오세아니아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존재감이 있지만, 이제 오세아니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가는 경우는
다른 대륙에서 이제 뭐 앵글로 아메리카나 또는 다른 대륙에서 유럽으로 오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세아니아에서 오는 인구는 그냥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가 오세아니아,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 다가 유럽이라는 걸 구분하면 되겠네요. 1번, 나는 앵글로 아메리카는 다 유럽보다 영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자, 유럽에서는 물론 영국이 있긴 하지만 뭐 프랑스, 독일, 뭐 폴란드, 뭐 기타 등등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자국의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 2번, 다의 대부분 지역은 유럽은 과거 오세아니아에 속한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거꾸로 되어 있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가, 다 중에서 총 인구는 다가 가장 많다. 유럽이 제일 많죠. 세 대륙 중에서는. 4번, 유럽은 오세아니아보다 동일 지역 내 이주 비율이 높다. 유럽이 차지하는 게 요만큼.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요만큼. 유럽이 더 높네요. 그 다음 5번, 오세아니아에는 앵글로 아메리카 출신의 이주자보다 유럽 출신의 이주자가 많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가나 다를 구분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5번, 그래프는 두 국가군의 연령대별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0세부터 9세, 뭐 0, 유아 사망률이 되겠죠. 봤더니 나는 뭐 꽤 높고 그에 비해서 가는 굉장히 낮죠. 뭐 이것만 보고도 가는 선진국이고요. 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선진국은 당연히 노년층의 사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보기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가는 나보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디귿, 나 개발도상국은 가 선진국보다 도시화율이 낮다.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나는 개발도상국은 가 선진국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가 아니라 적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네요. 6번, 그래프는 인구 변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구 변천 모형에서요,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출생률과 사망률 가운데서는 사망률이 먼저 낮아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B가 더 먼저 이렇게 낮아지니까 B가 사망률이고요. A가 출생률이에요. 뭐 곧바로 선택지 볼게요. 1번, 나 단계의 2단계의 B 사망률의 하락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산화 제한 정책의 효과가 주된 원인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건 3단계에서 출생률이 낮아지는, A가 낮아지는 원인이죠. 2번, 다 3단계의 A 출생률 하락은 의학 발달로 인한 영아 사망률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이건 선택지 1번이랑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마 단계에서는, 5단계에서는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방추형 또는 항아리형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4번, 4단계는 가 1단계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다. 옳은 설명. A는 출생률, B는 사망률. 7번, 지도의 가나 국가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인도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돈을 보내죠. 자, 그래서 나는 유출이 많은 나라죠. 손금액 유출이 많은 나라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 인도, 그다음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유입이 많은 나라고요. 뭐 유출 유입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국어 능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뭐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기업 가는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 반대죠.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니은 나는 해외 이주자의 모국 순금액 유출 상위 4개국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많다. 자, 송금액 유입이 많은 나라는 대체로 조금은 가난한 나라 또는 자국 내의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은 나라들이 많고요. 반대로 유출이 많은 나라는 일자리가 많은 나라 또는 선진국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설명이 반대가 되겠네요. 리을 나는 가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 니은 리을 4번.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 인구의 성비하고 인구 순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국은 인구 순 이동을 보면 플러스 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당연히 유입 인구. 그래서 유입 인구가 더 많을 거니까 인구 순 이동은 플러스 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는 마이너스 쪽이 되겠죠. 그걸 보고서 나가 나이지리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인구 순 이동을 보고 구분하기 좀 어렵고 총 인구 성비를 보고 구분하면 돼요. 사실 인구 순 이동은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비라고 하는 건 남녀 비율이잖아요. 국가마다 사실 차이가 크게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거의 비슷하겠죠. 남자, 여자의 수가. 그런데 가처럼 총 인구 성비가 100을 기준으로 뭐 130이 넘어간다. 이런 나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인구 성비가 100보다 크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는 뜻인데 남성이 훨씬 더 많다.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건설업이 지금 활발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젊은 건설 노동자들, 주로 남성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영국이 될 거고요. 1번 가는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예요. 기준은 여성이에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2번 나는 인구 순유입 국가다. 순유입이 아니라 순유출이죠. 그 다음 3번 다는 영국은 세 국가 중에서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 4번 가는 다보다 석유 수출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5번 가는 유럽이 아니라 서남아시아, 아시아고요. 나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가가 지금 설명이 잘못됐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지역별 인구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생률과 사망률 그리고 인구 밀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출생률이 독보적으로 높고 그 다음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인구 증가율인데 인구 증가율도 가장 높은 많은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그 다음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를 봤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아서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가는 유럽이 될 거고요. 유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라가 있는데 이 가운데 다는 인구 밀도가 나머지 대륙보다 월등히 높죠. 그래서 아시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나하고 나를 보면 자,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남아 있는데 당연히 출생률은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을 거고요. 그다음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인 인구 증가율 역시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라가 라틴 아메리카고요.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예요. 1번 가는 유럽은 나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영어 사용자의 비율이 낮다. 2번 나는 앵글로 아메리카는 다 아시아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3번 다는 아시아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사망자 수가 적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사망률도 라틴 아메리카보다 지금 아시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인구 규모 자체가 아시아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몇 배나 더 많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 자체는 아시아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랑 아시아랑 비교하더라도 사망률은 유럽이 더 높지만 사망자 수 자체는 아시아가 훨씬 더 많겠죠. 3번은 잘못된 설명. 4번 라는 라틴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다.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 그냥 값을 읽고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잘못된 설명. 5번 많은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총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총 인구가 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는 인구가 12억, 13억 명을 넘네요. 그걸 보고서 다는 인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중국보다 지금은 이제 인구가 더 많아졌는데 기준 연도가 2020년이니까 이 당시에는 세계 2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나라는요.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가나안 나라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튀르키예죠. 개발도상국인데 선진국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세 나라를 구분하면 되는데 자,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노년층 인구 비율은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높아진다. 선진국일수록 높다. 자,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 22% 그쯤 되는 라가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중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은 가가 에티오피아, 에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라는 이제 튀르키예가 되겠죠. 자, 참고로 독일하고 튀르키예는 인구 규모가 비슷해요. 자, 이제 여기는 4억 명, 8억 명 단위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정확한 인구 규모를 알긴 좀 어렵지만 둘 다 8천만 명이 조금 넘어가요.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독일하고 튀르키예보다 인구가 더 많죠. 1억 명쯤 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가는 방추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겠죠. 2번 나는 튀르키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에 위치한다. 그 다음 3번 참고로 튀르키예는 전체 국토 가운데 3% 정도는 유럽에 있고요. 그 다음에 97% 나머지는 아시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자체는 유럽에 속해 있고 싶어 하거든요. 유럽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지금 튀르키예를 받아주고 있진 않죠. 자, 아무튼 튀르키예가 아프리카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3번 다는 인도는 에티오피아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자,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하고 반비례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이렇게 보면 인도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총 부양비는 더 낮죠. 다음 4번 라는 독일은 다 인도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노년층 인구 비율은 독일이 인도보다 몇 배나 더 높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은 높지만 인구 규모 자체가 독일보다 인도가 10배 이상 많잖아요. 그래서 노년층 인구 자체는 인도가 더 많은 거죠. 양하고 비율하고 헷갈리게 하는 이런 선택지는 흔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5번 가라 중에서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독일이 가장 많다. 옳은 설명이죠.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성별,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를 보면은요.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냥 전형적인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선진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랍에미리트인데 석유가 많이 나와서 물론 천연가스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잘 사는 나라인데 어쨌든 얘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성격이 비슷하죠. 현재 풍부한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죠.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건설 노동자, 젊은 남성들이 많이 유입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가나다를 봤더니요. 청장년층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나아가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을 보면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가가 오세아니아고요. 다가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1번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자, 성비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여성 인구 100명당,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예요. 자,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청장년층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나의 성비가 더 높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2번 나는 아랍에미리트는 다 콩고 민주공화국보다 수출품 중 에너지 자원의 비율이 높다.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다는 콩고 민주공화국은 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국가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가다 중에서 중위 연령은 오스트레일리아 가가 가장 높다. 5번 가는 오세아니아, 나는 아랍에미리트니까 아시아, 다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니까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4번 그래프는 세 국가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과 총 이주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멕시코가 독보적인 1등이다. 다는 미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전부 다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국가고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지만 인구 규모가 워낙 큰 국가다 보니까 비율은 높지 않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2억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가는 이슬람교가 포인트죠.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나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 세 나라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나는 유럽에 있는 나라에 해당하는데 과거의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문화도 익숙하고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입이 많이 된다. 그러면 프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가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는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다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는 대부분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이죠. 돈 벌려고. 3번 가는 나보다 석유 수출량이 많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수출 맞죠? 4번 가는 다보다 주민 중 크리스트교 신자의 비율이 높다. 이슬람교 신자가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 5번 다는 나보다 북부 아프리카로부터의 유입 이주자의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 5번 그래프는 지역별 인구의 자연 증가와 인구 순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외워두면 좋을 게 있어요. 물론 앞에 이제 내용 설명 부분, 강의 부분, 자료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아무튼 볼게요. 자, 인구 순 이동을 봤더니 다하고 라만 이제 플러스 쪽이죠. 물론 오세아니아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빼고요. 그럼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앵글로 아메리카 아니면 유럽인데 그런데 인구의 자연 증가를 봤더니
다는 증가하고 있고 라는 자연 증가만 놓고 보면 출생자와 사망자의 수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총 인구는 증가 중이지만 자연적인 인구는 감소한다. 자, 그래서 다가 앵글로 아메리카고요. 나가 유럽이에요. 나가 유럽. 자, 그 다음에 가나 마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가운데 하나인데 인구의 자연 증가를 봤더니요. 자연 증가를 봤더니 마하고 비교했더니 가나가 월등히 많죠. 자, 아프리카가 어쨌든 인구 증가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더 많은 건 명백하고요. 인구 규모도 많지만 더 크지만 인구의 증가율도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아프리카가 더 높잖아요. 그럼 이제 아시아는 어떨까요? 아시아는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고 있겠죠. 근데 인구 증가율은 라틴 아메리카랑 아마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뭐 기출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뭐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 규모가 아시아가 워낙 더 많다 보니까 인구의 자연 증가, 인구수 자체는 아시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마가 라틴 아메리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인구의 자연 증가는 200이 조금 넘고 150 조금 넘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뭐 비율로 보면 고만고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뭐 기준 연도가 달라지면 좀 변할 수가 있어서 인구의 자연 증가 뭐 외워두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제 인구 순 이동을 보고서 자, 인구 순 이동은 가가 나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인구 순 이동을 보면 자, 이건 가가 나보다 인구 규모가 몇 배나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아에서도 다른 대륙으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아프리카에서도 빠져나가는데 아시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자, 그래서 가가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나가 아프리카예요. 자, 그래서 아시아가 인구 순 이동 규모가 자, 인구 순 이동률 아니에요. 인구 순 이동 규모, 인구 수, 유출 인구, 순 유출 인구가 가장 많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니, 외워두시면 좋다기보다는 외워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가나, 다라를 이렇게 구분하면 뭐 선택지에서 답을 찾는 건 쉽죠. 자,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고요. 미국은 앵글로 아메리카에 있죠. 2번 다에는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나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자보다 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이주자가 많다. 옳은 설명.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인구의 자연 인구수 자체는 아시아가 더 많지만 증가율, 비율은 아프리카가 더 높죠. 그 다음 4번 다는 라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총 인구가 적다. 5번 마는 라틴 아메리카는 라 유럽보다 총 인구 중 유입된 국제 이주자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유럽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으니까. 6번 다음 자료는 가다 국가의 출생률과 사망률 변화,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를 봤더니요. 유럽에 있는 에스파냐, 그냥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뭐 가난한 나라는 이제 사실은 아니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진작에 넘었거든요. 지금은 13,000, 14,0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는 그냥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출생률과 사망률을 봤더니요. 자, 과거하고 현재하고 모두 출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사망률은 세 국가 가운데 과거에는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제일 낮네요. 그 까닭은 이제 여기가 뭐 선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의학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국가 내에 출생률이 훨씬 높은 만큼 이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높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은 지금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기술이 보급이 돼서 유소년층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아직 노인들의 비율은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노인 사망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사망률을 보고 구분하면 안 되고요. 출생률을 보고서 이제 가가 케냐라는 걸 알 수 있다. 가는 케냐예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뭐 출생률과 사망률 보면 또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죠. 1980년부터 85년 봤더니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뭐 다는 별로 나지 않더라. 그에 비해서 나는 이 시기에는 차이가 제법 나서 인구가 좀 빠르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중국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봤더니 자, 에스파냐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 A는 3차 산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중국이 제일 높다. 뭐 이건 뒤에 가면 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그 다음에 B는 1차 산업. 케냐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높고요. 선진국은 1차 산업의 비율이 뭐 특정한 나라를 제외하면 뭐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를 제외하면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을 수가 없죠. 1번, 가는 세계에서 총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나고요. 중국이고요. 2번, 나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고요. 그 다음 3번, 다 에스파냐는 2015년부터 2020년에 인구의 자연 증가가 나타났다.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봤더니 사망률이 더 높네요. 자연 증가가 아니라 자연 감소죠. 4번, 중국은 다 에스파냐보다 인구 변천 모형의 3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늦다. 옳은 설명. 5번,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A의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고 B,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정답은 4번.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